자, 오늘의 주요 뉴스 가운데 이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는 라이브 플러스 시작을 하는데요. 자,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 자신을 둘러싼 불법 주식 거래 의혹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위법 행위는 없었다 라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으로서 소임을 끝까지 다 하겠다라면서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요,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식 불법 거래의 가장 중요한 건 매도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매도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혹은 불거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10년에 상장 폐지된 네오세미테크, 이 태양광 관련 이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는요 7,000명 넘는 소액 투자자들이 4천억 원 넘게 피해를 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 2010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죠.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7년간 분식회계를 통해서 허위 재무제표와 거짓 수지 공시로 초과 우량기업으로 장식했는데 이런 장식을 각계 고위층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 있는 대정부 출신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린다는 것은 저는 정말 소액 투자자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패가 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자, 민중기 특검과 해당 업체의 대표가 이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내다 판 시점이 또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 대표가 친분을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민중기 특검에게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는데요. 주식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매도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요, 이걸 언제 얼만큼 팔았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 시점은요,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거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근데 이걸 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또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요. 자, 매도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의혹이 해소되냐 안 되냐가 갈려져 있는데 이렇게 시점을 안 밝히면 이 의혹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어제도 입장을 밝힌 것이 그냥 단언적으로 위법은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입장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는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이 오모 씨라고 하는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비슷한 시기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심지어는 상장 폐지 직전 시점이었고 그때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미공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해명이라고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민중기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해서는 증권사 직원과 나눈 그런 대화 내역까지 모조리 수사를 했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지금 주장만 있는 것이고 증권사 어떤 직원이 어떤 권유를 했는지조차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도둑이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동창인 거는 확인이 됐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근데 이제 친분 여부, 친한 관계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민중기 특검이 공개적으로 아직 그 부분도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 관계이지만 어느 정도 깊은 관계인지 아주 절친한 사이인지 이런 거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점도 밝히지 않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중기 특검이 그 대표 오모 씨하고 얼마나 친한가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해 보이지만 실상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모시라는 대표하고 엄청 친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안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뭐 박민영 우리 대변인하고는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박민영 대변인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분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착시효과인 거지 이건 전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내부 정보를 받았냐 안 받았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종고, 서울대 이 라인들이 네오세미테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상장 주식으로 민중기 특검처럼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 중에서 얼마나 몇 명이나 민중기 특검과 비슷한 시기에 혹은 거래 정지 전에 이것을 매각했는지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났어도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민중기 특검도 뭐 오모 씨와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 뭐 동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문의 동문에게 전해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오모 씨에게 직접 내부 정보를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게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수사하고 어떻게 해서 조사할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네. 야당의 지적에 맞게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부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득을 봤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것을 밝히기 전에는 국민의힘도 특검을 흔드는 일은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네.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변수다라고 하는데 공소시효 지났으면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하는 거 빼고는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계속해서 비화를 시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마찬가지로 끝났기 때문에 기소를 못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도덕적인 비판이 사라지거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중적인 그런 목소리가 사그라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네. 전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의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무튼 공소시효 끝났고 수사를 못하니까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수사 과정 고발이 지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지금 고발하기 전에 시민단체가 먼저 고발을 했습니다. 네. 수사 당국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직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혐의들을 발굴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김건희 특검이요. 이 네오세미테크에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사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은 이 주가 조작의 혐의를 조사하면서 또 본인은 불법 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명분이 쉽지가 않죠.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요. 김 여사를 기소할 때 네오세미테크 관련 부분이 제외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일단 공소시효 문제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도 민중기 특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민중기 특검이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뻔뻔하게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일단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차차 조금씩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특검 중에 가장 많은 혐의들을 다루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죠. 이 김건희 특검 수사를 과연 이끌어갈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이끌어갈 상황이 되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만약에 가라앉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의 여러 가지 이 수사 동력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흔든다고 하면 뭐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영향. 하지만 내부적으로의 어떤 결석의 분위기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의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이 특검팀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수사검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 아래에 있는 팀원들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이 상처가 났긴 했지만 이 상처가 났다고 해서 흔들리고 더 흔들리면 이것은 더 큰 불행의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이제 의혹이 아니라 뭔가 그 내부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제대로 제시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민중기 특검 계속 흔들어대면은 지난달에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 때 그 김건희 씨를 감쌌던 그거가 좀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이 결정적인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또 드러나기 전에는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